제주 남동부 지역에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져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잦은 국지성 폭우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선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저수량이 줄면서 중산간 지역의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봄 제주 해안에 밀려들어 큰 피해를 남겼던 괭생이 모자반은 중국 해안에서 양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마다 유입될 가능성이 커져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투쟁 10주년을 맞아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부상권 철회를 촉구하며 평화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제주 동부와 남부 지역에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또 쏟아졌습니다. 도깨비 같은 국지성 폭우에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기습폭우에 마을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돌담이 3분의 2가량 잠기고 집으로 들어가는 앞마당은 아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2시간 가까이 내린 비에 배수 작업은 5시간 넘게 걸려 빼낸 물만 15톤이 넘습니다. 도로 옆에서 넘친 물은 바로 옆 과수원을 덮쳤습니다.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감귤나무 절반 가까이 물에 잠겼습니다. 여름 햇살에 연그러가던 열매는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나가 생각으로는 한 100mm 이상 온 것 같은데 이 지역 이렇게 둘러보니까 조금 침수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또 한 군데 있어요. 여기. 5년을 애지중지 키운 천혜양은 첫 수확도 못 해본 채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한순간에 농사를 망친 농민은 한숨만 나옵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저리 가랍니다. 도로물들이 지금 거기서 넘쳐가지고 이래 다 들어온 거예요. 쏟아져서. 오후 들어 제주 남동부 지역에 시작된 비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시간당 한때 100mm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로 이어졌고 표선 지역도 2시간 동안 170mm가 넘게 내렸습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형적인 이유로 제주 남동부 지역에 정체되면서 한 달 사이 남부와 동부 지역에 벌써 4차례나 국지성 폭우가 나타났습니다. 시간당 강우 기록을 갈아치우며 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나기는 풍상층인 남동부 지역에 뜨거운 공기가 정체되면서 불안정이 매우 가속화되어 올 들어 가장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8월 중순까지 고온 현상이 유지되면서 국지성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보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게릴라성 폭우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맛비도 예년보다 적어 수원지 저수량이 급감하고 지하수 수위가 줄면서 일부 고지대에서는 벌써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산간 일대에 물을 공급하는 어승생 수원지. 취수탑에 설치된 취수구 4개 가운데 3개가 물 위로 드러나는 등 닷새 만에 수위가 1m나 낮아졌습니다. 50만 톤을 저장할 수 있지만 현재 저수량은 10분의 1 수준인 5만여 톤에 그치는 상황. 고지대에서는 물 공급이 끊겨 급수 지원이 시작됐고 다음 주부터는 중산간 11개 마을에 격일제 제한급수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물탱크를 사서 썼었거든요. 근데 다시 단술될 일은 없겠지 싶어서 그걸 이제 치웠어요. 치웠는데 이번에 또 단수가 된다 그래서 다시 또 사다가 또 설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단수되는 날은 영업을 못할 것 같아요. 지하수 수위도 10년 만에 최악입니다. 도내 관측 지점 20곳이 평년에 비해 수위가 3m나 낮았습니다. 절수가 절실한 1단계 기준 수위보다 낮은 곳이 한 곳이고 이에 근접한 곳도 8곳이나 됩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해안 지역은 지하수에 해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뭄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수위가 점점 하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도조례로 정해놓은 기준 수위 관측정에서 정한 수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그 수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013년 이후 4년 만에 제한급수가 가시화되면서 올여름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사드 보복 여파에도 제주 노선 항공기 이용객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기점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객은 1,43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국제선 이용객은 51% 줄어든 반면 국내선 이용객은 1,369만 명으로 7.1% 늘었습니다. 올봄 제주 해안가에는 괭생이 모자반이 대량 유입돼 골치를 앓았는데요. 중국 연안에서 대규모로 양식 중인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제주 바다에서 수거된 괭생이 모자반은 4,400톤. 중국에서 양식되는 모자반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저장성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바다숲을 복원하기 위해 저장성 해역인 저우산 군도 86만 제곱미터에 괭생이 모자반을 양식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식 괭생이 모자반이 성장 과정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 해류를 타고 제주 해역으로 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유전자 분석에서도 제주 바다를 뒤덮은 괭생이 모자반이 중국 저장성 해역에 서식하는 종과 일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으로 괭생이 모자반이 유입된 시기와 중국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한 기간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괭생이 모자반이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 지역으로 유입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 유입이 해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부에다가 국가 차원에서 어떤 한중 회담 때라든지 어업 회담 때라든지 이런 때 공식적으로 의제로 채택을 내서 중국과 협상을 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위성 영상 시스템을 구축해 연안에 유입되는 단계에 초기에 대응하고 유입 경로에 오일 펜스를 설치해 해상에서 수거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제주 지역 미세먼지 관리 정책 방향 연구에서 기류 추적 결과 제주 지역 미세먼지 오염원은 중국 북부와 동부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중일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청정일은 2014년 82일에서 지난해 54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해온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도보순례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3,000명의 참가자들은 5박 6일 동안 제주를 일주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평화가 길이다! 거센 빗줄기를 뚫고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노란 깃발을 든 사람들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나이와 성별, 국적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구호에 맞춰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끝까지 함께 다 같이 걸어가지고 강정마을 이제 해군 기지가 우리의 목소리 평화를 이루자 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나선 지 10년째.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2008년 처음 도보순례가 시작된 이후 6번째를 맞는 평화 대행진 행사. 그 사이 강정 주민 700여 명이 연행됐고 34억 원이 넘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주민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야말로 그 시작이자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번 생명평화 대행진에는 용산 참사 유가족과 사드 반대 성주 주민, 종교인들도 참여하면서 연인원 3천여 명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보다는 평화를 이 세상에 가져오게 할 것이다 하고 그런 그 마음으로. 행진 참가자들은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 5박 6일 동안 일주도로를 도보로 행진한 뒤 제주시 탑동 해변 공연장에 모여 평화 문화제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잇따라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들어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 양돈 농가 7곳에서 유행성 설사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행성 설사병은 주로 새끼 돼지가 심한 구토와 설사 증상을 일으키다 폐사하는 질환으로 올 들어 양돈 농가 35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주 경실련 간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 경실련이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도당 고위 관계자와 한국공항 관계자가 친척 관계라 도당이 지하수 증산에 찬성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며 검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실련의 주장은 허위 주장이라며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경찰 신분으로 많은 양민들을 살려 의인으로 알려진 강계봉옹이 향년 95세 나이로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고 강계봉옹은 남원읍 위미리 출신으로 4.3 당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 때 표선 국민학교에 집단 수용된 가시리 주민들을 살려 공덕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바닷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키 170cm의 검은색 티셔츠와 회색 긴 바지,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해경은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